마당 한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꼭 서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는 3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고향만 생각하면 그 집이 떠오르고 그 집 마당 한가운데 바다를 바라보면서 우뚝 서 있는 우리 어머니. 저는 그 어머니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왜? 저는 너무나 불효를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1살부터 4살 그 사이에 우리 어머니가 나를 두고 아파서 외갓집에 간 그것 때문에 저는 나도 모르게 깊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를 앓게 됐습니다.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년 신경증이요. 그것이 나중에 우울증으로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신경증의 심각한 것은 결국 분노를 계속 그때 겪었던 그 상처가 분노가 되어서 자꾸만 밖으로 표출되는 겁니다. 근데 분노를 다른 사람들한테는 잃지 않습니다. 제일 맘맞은 대상,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맘맞은 대상을 하나 잡는데 그게 자기 어머니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많이 포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신경질을 계속 부리고 화를 내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아무리 화를 내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 형이라든가 우리 동생들한테는 우리 어머니는 아주 강합니다. 나한테만은 우리 어머니는 꼼짝을 못합니다. 우리 동네 아주머니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답니다. 왜 다른 새끼들한테는 그렇게 세게 나오면서 왜 그 자식한테서는 꼼짝 못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대답이, 나는 그 새끼한테 못할 짓을 했거든. 나를 어렸을 때 떨어놓고 외갓집에 가버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목포로 학교를 나와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무렵에 방학에 돌아가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못살게 구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는 저를 비하시대요. 우리 어머니는 나를 그렇게 무척 어려워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떠나기 전에 고향 섬으로 어머니를 인사차 갔습니다. 떠나기 바로 전날 우리 섬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머니가 내 앞에 앉아서 방바닥을 바라보면서 옷고름을 자꾸 만지고 계시는, 그게 우리 어머니 행동이요. 나한테 중요한 할 얘기가 있을 때 우리 어머니는 말을 못하고 그냥 방바닥을 쳐다보면서 옷고름을 이렇게 만지고 계신, 나는 그거 압니다. 그때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메, 나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하시는 말씀이,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디? 너 미국 가는 비행기 타는 거 보고 싶은디? 그건 우리 섬에서 목포까지 7시간 배를 타고 나와야 되고, 목포에서 여관잠을 자야 되고, 14시간 기차 타고 서울 와야 되고, 우리 어머니 혼자는 안 되니까 누군가가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 되고, 그건 엄청난 일입니다. 비용으로 모든 면에서. 나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비용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어메 안 돼. 나 미국 갔다 곧 와. 우리 어머니는 그 이상 더 대답을 안 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내가 목포로 나오려고 부둣가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다 나왔어. 배가 부둣가에서 떠나갑니다. 사람들은 다 들어갔는데 우리 어머니만
부둣가에 꼭 서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데 나는 배 위에서 떠나가는 배 위에서 자꾸 소리를 지릅니다. 마음에 들어가. 마음에 들어가.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는 귀머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얘기는 전혀 못 들은 것처럼. 배가 점점 바다로 멀어져 가니까 우리 어머니가 작아집니다. 나는 배 위에서 자꾸 손을 흔든다 들어가라고. 우리 어머니는 목석처럼 부둣가에 서서 꼼짝을 안 했습니다. 수평선으로 배가 멀어지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만큼 해지고 더 멀어지니까 이만큼 해졌다가 이만큼 해졌다가 나중에는 점도 없어져 버리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언제 들어갔는지를 날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어머니와 나와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난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 옆에서 언제나 계실 분으로만 알았습니다. 내가 미국 온 지 3년 만에, 그때는 한국에서 미국까지 편지가 2달 이상 걸릴 때입니다. 편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심장마비로. 저는 그때 무척 울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지 2년 8개월 후에 제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켄터키에서. 제가 치유받는 모습을, 후의 모습을 웨인 오츠가 보고서 너무 좋아서 어느 날 나를 불렀습니다. 너는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사로잡는데 그런 신비한 능력을 네 어머니가 너한테 주었냐, 네 아버지가 너한테 주었냐. 나는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한테 상처만 주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한테 준 건 상처뿐인데요. 아니야. 이런 건 부모가 주는 거야. 그날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일주일 후에 오츠 박사가 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책을 내밀었지요. 내가 빨간 줄 쳐진 부분이 있으니까 빨간 줄 쳐진 부분만 읽어봐. 제가 그걸 받아가지고 빨간 줄 쳐진 부분을 읽습니다.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책이 내 책이요. 내가 그 신학교에서 풀 스칼라십을 받는 조건으로 그 학교에서 어떻게 섬남이 목포로 서울로 미국까지 오게 됐냐. 네 애갓집 친가 할아버지 할머니 네 가문까지 네 일생 기록을 정확히 다 기록해서 학교에다 제출해라. 책으로 꾸미는 모든 비용은 학교에서 다 부담한다. 그걸 타이프로 다 치다가 보니까 158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책으로 꾸며가지고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오츠 박사가 도서관에서 그걸 꺼내다 읽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읽은 한가운데 2페이지 이상 되는 거기다만 빨간 줄을 쳐놓은 겁니다. 그 빨간 줄 쳐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내가 목포에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얼마나 창피를 많이 당했느냐. 얼마나 수치를 많이 느꼈느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 얘기가 이렇습니다. 1950년대 초 나를 목포에다 중학교 보내놓고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김치를 담궜는데 우리 어머니 김치 솜씨는 참 좋습니다. 음식 솜씨가 일품이요. 김치를 다 얼건 불에 놓고는 간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보려고 우리 어머니가 한 가닥을 입에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순간부터 우리 어머니는 울음입니다. 우리 어머니 울음소리는 참 서럽습니다.
김치가닥을 입에 물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한없이 우는데 그 울음소리가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텐데 내 새끼는 도시에서 이런 것을 못 먹을 텐데 하면서 가락을 떼는데 이게 끝이 없습니다. 우리 여동생 얘기입니다. 여동생이 옆에서 듣다가 못 얻었으면 여동생이 소리를 지르는데 어메이 김치가닥을 빼고 울든가 삼키고 울든가. 우리 어머니가 김치가닥을 뺐는지 삼켰는지는 난 모릅니다. 어머니가 그 김치를 옹기 그릇에다 담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김치를 옹기 그릇 담아가지고 목포를 나오십니다. 문제는 1950년대 초 우리 섬에서 목포를 나오는 교통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유일한 교통편이 돛담배요. 돛담배가 섬 사람들이 목포에다가 내다 팔 물건이 모아지면 한 달에 한 번, 좀 막 자주 있으면 두 번. 근데 이 돛담배가 우리 섬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목포를 가는데 하늘바람이라고 폭풍이 잘 불어주면 새벽에 출발하면 밤중에 목포를 도착합니다. 근데 바람이 안 불면 내가 타봤는데 14일도 걸립니다. 일이 됐다가 바람이 안 부니까 또 일이 됐다가 그러니까 돛담배를 타고 목포를 나온다는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더군다나 여자는 그 돛담배에서 남자들만 있는데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상수단을 쓰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비상수단을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대한민국의 어머니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 3시가 되면 우리 섬에서 뒷섬까지 1km가 넘습니다. 물이 이렇게 씁니다. 나갑니다. 그러면 갯벌이 나옵니다. 무릎까지 빻는 갯벌을 건너려면 장정도 보리밥 3그릇 먹고는 힘들다는 그 갯벌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갯벌을 건넙니다. 새벽 3시 물이 나가는 시간. 그리고 또 그 뒷섬에 가서 2km를 걸어가면 이제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는 나루사공만 건넬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나루사공이 안 일어나. 우리 어머니는 나루사공한테 줄 뱃삭스로 보리 한 마리를 머리에 이고 보리 한 말 위에 김치단지를 딱 이고 그걸 건넵니다. 나루를 건너면 정말로 험한 길이 나옵니다. 오른쪽은 바다, 산, 칼날 같은 산 고비를 넘어야 되는데 그게 99개요. 칼날 같은 고비가 99개라고 해서 우리는 99고개라고 그럽니다. 그 99고개를 다 넘는데 3시간, 4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목포를 지나가는 여객선을 아침 9시에 탈 수가 있습니다. 그걸 타는 겁니다. 내 사전에는 하늘이 무너졌으면 무너졌지 우리 어머니가 목포를 나올 확률은 없습니다. 한 번도 목포를 나와본 분이 아니고 섬을 벗어나 본 분이 아니요. 목포 길을 몰라. 목포에서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수업이 다 끝나고 수백 명이 교문을 향해서 나갑니다. 전부 다 까만 교복 입고 까만 모자 쓰고 가방 들고 똑같습니다. 수백 명이. 정문을 딱 나가면서 보니까 이게 웬일이요. 정문 밖에 초가집이 있는데 초가집 밑에 우리 어머니가 김치단지를 이고 서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남편 우리 아버지 뺏겨버리고 예쁜 어머니한테 뺏겨버리고 35이 넘으면서부터 백발이 됐습니다. 한 많은 여인이죠. 그때는 물감이 없었습니다. 백발을 커버하시느라고 아침부터 우리 어머니는 수건을 씁니다. 여름에도 수건,
겨울에도 수건. 집에 잠잘 때만 벗습니다. 수건 쓰시고 바닷바람에 새까맣게 그을린 우리 어머니 얼굴. 그 당시 섬 사람들은 거의 다가 맨발로 일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나들이 할 때만 꺼내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그게 검정곰신. 섬 사람들이 무명 치마 저고리 만들어서 입고 무슨 유행인지 까만 띠 하나 딱 두르고 머리에는 김치단지를 이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그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나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버린 거야. 아무도 모르는데 너무너무 창피한 겁니다. 저분이 우리 어머니라는 사실이. 나는 그냥 돌아서서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나무 밑에 숨어버린 겁니다.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다 나가고 난 다음에야 나는 터덜터덜 나갑니다. 아무도 없을 때. 우리 어머니는 아들이 안 나오는 줄 알고 애간장이 다 녹아버렸는데 내가 나타나니까 김치단지를 이고 뛰는데 그러려면 그 긴 시간을 김치단지를 내려놓고 기다렸어야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김치단지를 이고. 나는 그 당시 뛰는 것도 창피해. 누가 볼까봐. 그러니까 한 10m 밖에서 어머니는 좋아서 뛰는데 나는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내가 악쓰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 우리 어머니한테는 아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 좋은 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하면 우리 어머니 그 고운 이빨 샹긋 웃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너 보고 잡아서? 서울 말로는 너 보고 싶어서가 전라도 말로 너 보고 잡아서. 그러면 나는 더 크게 악을 씁니다. 아무리 보고 잡아도 그렇지 왜 학교 앞으로 찾아와 창피하게. 내 목소리가 톤이 높아지면 악을 크게 쓰면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는 이런 모습으로 아들을 찾아왔다는 사실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죽어가면서 너 보고 잡아서. 나는 함께 안 갑니다. 누가 볼까봐. 앞으로 가면서 혼자 생각이 다른 어매들은 젊어. 다른 어매들은 이뻐. 다른 어매들은 수건도 안 썼어. 검정 고무신도 안 신었어. 왜 우리 어매만 저래? 혼자. 나는 가다가 사람들이 없으면 돌아서서 발을 부르면서 또 악을 씁니다. 왜 창피하게 학교 앞으로 찾아와.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너 보고 잡아서. 우리 어머니 취미가 학교 앞으로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8번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나는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를 소개해 줘 본 적이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악만 썼습니다. 그래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학교 앞으로 나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하숙집을 찾아올 줄을 몰라. 왜? 도시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 기록을 내가 우리 어머니 때문에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참 창피했었느라고 수치심을 느꼈느라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웨이노츠 박사가 거기다만 빨간 줄을 다 친 거예요. 내가 다 읽었다고 내밀었지요. 내 책을 받지 않고 웨이노츠 박사가 나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면서 바로 그거야. 네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신비 아니면 네 어머니의 사랑이 너한테 물려준 놀라운 유산이야.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나는 그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위대하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아내는 언제나 학교 앞에 찾아오던 창피한 어머니뿐이었습니다. 오츠 박사가 너는 위대한 어머니를 가졌어.
그 순간에 그 책을 내가 가슴에 탁 끌어안으면서 앞에 웨이너츠 박사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리고 악을 썼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메라고 불렀습니다. 그 오추 박사 앞에서 그걸 끌어안고 어메! 어메! 그때 나도 모르게 소리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는 어메가 들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어메 성격을 합니다. 우리 어메 마음을 합니다. 어메가 나한테 그런 걸 물려줘 가지고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대. 그걸 한 번만 얘기해 줬으면 우리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3년을 치맛바람을 날렸을 거예요. 우리 섬을 휘돌면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들어야 할 우리 어머니가 없는 겁니다. 내 곁을 떠나버리고. 나는 그때 웨이너츠 박사 앞에서 어메! 얘기 안 듣고! 얘기 안 듣고 어디 갔어? 어메! 얘기 안 듣고. 내가 그 앞에서 뛰니까 오추 박사가 놀라서 일어서대요. 그때야 나는 밖으로 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울을 보면서 어메를 불렀던, 그 어머니, 지금도 내 가슴에 한이 맺혀서 왜 나는 어머니를 그렇게 몰랐을까? 우리 어머니 가신 지 33년이 지났는데 나는 지금도 5월 어머니날 어버이 주일만 오면 나 혼자 차를 몰고 아무리 멀어도 동해바다 아니면 황해바다 바닷가에서 어쩔 때는 하루 종일 어머니를 부르면서 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는 천년 불가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어메 3개월만 만나게 해주세요. 3개월이 안 됩니까? 그러면 3일입니다. 우리 어메 3일만 만나게 해주세요. 3일이 너무 긴가요? 그러면 3시간이요. 3시간. 3시간도 너무 기나요? 그러면 딱 5분이요. 나는 우리 어머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우리 어머니 만나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메 미안해. 어메만 몰라줘서. 두 번째, 어메 용서해. 세 번째는 우리 어머니 끌어잡고 한없이 울 겁니다. 어메 사랑해. 이 말은 10년을 해도 내 가슴에서 지워지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순수히 우리 어메 때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물려준 위대한 유산. 어느 날 우리 한신대학에서, 우리 한신대학은 1년에 2번 전교생을 모아놓고 개학 강연을 합니다. 한 4,000명 모아놓고 개학 강연을 내가 했습니다. 끝나고 났는데 질문 있으면 하세요 했더니 중간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일어서더니, 교수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한 분을 꼽으라면 누굽니까? 나는 그 순간에 우리 어머니, 수건 쓰고 검정 고무신 신고 자기 이름 석자도 못 쓰는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지금도 나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빼놓고는 내 마음속에 가장 위대한 한 분이 있다면 그건 우리 어머니요.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제 어제 우리 아버지가 참 못된 분으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완전히 마음속에서 화해를 하고 있습니다. 난 우리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지 20년이 지난 어느 날 내가 치유받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보였습니다. 전혀 다른 우리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취미가 있는데 그게 설거지요. 여러분은 미국 와서 남자들 다 설거지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1960년대부터 설거지 한 사람은 드물 거예요. 나는 설거지가 그렇게 좋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나한테 설거지를 해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좋으니까 합니다. 왜 설거지만 하면 그렇게 마음이 깨끗해져 버리고 설거지만 하면 그렇게 설교 제목도 팡팡 떠오르고 어쩔 때 설거지만 하면 은혜까지 쏟아지는데 내가 어느 교회 가서 설거지 하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더니 끝나고 난 다음에 권사님이 늙은 권사님이 나한테 목사님이 설거지 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하면 안 돼. 기도하다가 은혜 받았다고 해야지. 그런데 저는 분명히 설거지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83년도에 미국에서 있다가 갑자기 한신대학교 교수로 부름을 받고 나갔거든요. 3월부터 강의를 83년 3월부터 강의해야 되는데 2일부터 2월 말에 나갔습니다. 내가 나간 교수는 그냥 이사회 반드시 이사회에서 결의를 하고 학교에다가 교수 인준을 할 때만 허락이 됩니다. 갑자기 2월 중순에 나갔으니까 이사회에서 갑자기 비상이사회가 모였습니다. 나 때문에. 근데 이사회가 모인다고 총무과장이 와서 나더러 이력서를 빨리 써내려요. 그 이력서를 쓰다가 보니까 그 취미란이 나오더라고요. 거기다가 설거지 딱 이력서 작성해서 냈습니다. 총무과장이 받아가지고 총무과에 들어가서 이사회 제출하기 전에 딱 읽다가 설거지를 딱 보고는 놀래가지고 나한테 다시 뛰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아주 화나는 모습으로 교수님 세상에 이력서에다 농담을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뭐가 농담이요? 이 설거지가 농담 가지고 뭐요 그러면? 그건 농담이 아닌데요. 내 설거지인데 그랬더니 내 취미인데요. 그랬더니 그 총무과장이 교수님이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물정을 모르시네요. 그랬더니 막 뛰어가더라고요. 난 왜 뛰어가는 거 그랬더니 이력서를 놔두고 다른 교수들 이미 비치된 다른 교수들 이력서를 몇 장을 빼가지고 한 대장을 빼가지고 나한테 와요. 와가지고 딱 앞에다 펴놓고 이 중에 빨리 하나 골라 잡으세요. 설거지는 지우고. 근데 다른 교수들 보니까 취미가 뭐 골프, 음악 감상, 등산. 근데 그것이 내 취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나한테 지금 거짓말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총무과장한테 과장님 이건 내 취미가 아니요. 그럼 거짓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설거지만 내 취미요. 나는 운동도 취미가 아니고 아무것도 취미 아니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이사들이 그 이력서 읽을 이사가 누가 있어요? 그냥 통과됐지요. 설거지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35년 동안 아침 밥을 제가 합니다. 아침 식사를. 우리 집사람이 아침 식사를 해달라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합니다. 사람들은
사모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침밥에다가 설거지까지 하시겠는가 봐. 여러분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새벽에 이불 속에서 둘이 대판 싸우고도 나는 밥으로 나가니까. 그럼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아침밥 하는 동안에 뭐 하는 겁니까? 운동으로 갑니다. 난 아침에 운동 안 해. 왜 밥 해야 되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나중에야 이걸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요. 우리 아버지가 저 이쁜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그런데요 딱 6개월을 나눕니다. 아무리 이뻐도 저쪽 어머니한테 딱 6개월, 그리고 우리 어머니한테 6개월. 1년에 하루가 나오면 이번에는 우리 어머니한테, 다음에는 저쪽 어머니한테. 그런데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아버지가 설거지를 꼭 합니다. 난 어렸을 때 뭘 봤냐? 우리 아버지가 설거지하고 있는 모습. 우리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려고 옆으로 가면 우리 아버지 임장 저리 가. 임장 저리 가.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폭력을 안 씁니다. 그리고 욕이라든가 그런 것은 쌍스러운 말은 잃지 않습니다. 양반이라고. 자, 설거지를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밥은 우리 아버지가 저쪽 이쁜 아버지보다 12살이나 젊고 너무나 예쁜 그 어머니한테 계시다가 우리 어머니한테 오는 건 사랑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생각입니다. 이건 의무요. 우리 어머니한테 대한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와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하고 함께 잠을 잡으면 이게 사랑인지 이 남편의 마음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알아. 느껴, 여자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니까 새벽이나 밤중에 들러 나가버려요. 하여튼 이래. 우리 아버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걸 압니다. 아무 말 없이 우리 아버지가 손을 걷어붙이고 아침밥을 해서 우리 먹이고 우리 어머니 드실 것은 바구니에 담아서 우리 형한테 들려서 들러 보내주고, 난 그걸 1살부터 7살까지 수도 없이 봤습니다. 1살부터 7살까지 그런 모습을 자주 보면 나중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안 좋아했던 사람이고 무서워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6, 고등학교 1학년 때 16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20년을 내 목표가 아버지 같은 사람 안 되고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결혼해가지고 설거지에다가 아침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집이 참 행복하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물려준 유산이에요. 아버지는 우리를 절대로 사랑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쪽 이쁜 어머니만 사랑하고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그 자식들만 사랑하고 우리 어머니 미워했고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우리들을 안 좋아했다고 믿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도 믿었고 그 전에도 믿었고. 그런데 36, 한국 나이로 36 텐터키에서 내가 치유받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면 내 안에서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겁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보이는데 이게 뭐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했던가요? 그게 증거가 그때야 분명히 보이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던 사건. 초등학교 4학년 우리 섬에서 초등학교 내가 그 섬 4학년 있을 때 그 선생님이 애국자라 8월 15일 날 운동회를 합니다. 원래는 방학인데 8월 15일 날 운동회를 하는데 전 섬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섬 운동회, 학교 운동회는 섬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잔치 축제예요. 그날은. 운동회 점심시간 때는 이 섬 사람들이 그날은 일도 않고 아주 맛있는 음식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나무 밑에서 산 그늘 밑에서 자기 새끼들 이제 아이들 맛있는 거 먹이는 게 일이요. 그런데 다른 부모들은 그날 절대 일도 않고 새끼들 맛있는 음식 해다 먹이는데 우리 어머니만 우리 아버지만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남편 뺏겨버리고 일 중독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날인지 추석 날인지 우리 어머니는 전혀 그 관심이 없습니다. 들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는 점심시간이 되면 꼭 집에 들어가서 찬밥을 점심으로 먹고 나옵니다. 섬 사람들이 얼마나 정이 많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먹으면서 우리를 틀어잡습니다. 같이 먹자고. 왜? 알아 그 사람들. 우리 어머니는 들에 나가서 이러고 있다는 사실. 우리를 틀어잡는데 상처가 많은 놈들은 자존심은 더럽게 셉니다. 남은 음식 안 얻어 먹는다고. 그렇게 틀어잡는데 아주 뿌리치고 집에 가서 찬밥 먹고 와. 초등학교 4학년 우리 형하고 나하고 둘이 집에 찬밥 점심시간에 먹고 오려고 운동 병원을 막 벗어나는데 이게 웬일이요. 그 무서운 아버지가 저쪽에서 교문을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버지라는 말을 안 나와. 우리는 그냥 둘이 얼어서 서 있어. 우리 아버지 품에 광주리가 하나 들려있는데 그 무뚝뚝한 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광주리를 우리한테 딱 내밀면서 너희들 먹으라고 사왔다. 그 광주리를 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셨습니다. 광주리를 보니까 광주리 안에 참외가 5개가 들어있었어. 그날 점심은 참외 5개를 가지고 형하고 나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둘이 다 2개 반씩 해서 점심 식사로 때웠어. 그리고 저녁에 와서 들었습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우리 참외 사다 주려고. 우리 섬에는 참외밭이 없어. 참외 장사도 없고 참외밭이 뒷섬에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물이 딱 쓰고 나면 1km를 갯벌을 빠져서 건너가야 되는 그 중로동. 아버지가 건너가서 참외 5개 사다가 우리한테 다시 건네주고 가셨던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의 그냥 그랬던가 보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 20년 후에 36세 내가 성령 받고 치유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참외 5개가 팍 떠오르는데 이건 사랑이요. 그때야 이건 아버지 사랑이었다고는 사실이 내 앞에 확 드러나. 켄터키에서 그 미국 애들 속에서 갑자기 내가 뛰면서 악을 쓰면서는 여기가 참외 5개. 참외 5개. 이건 아버지 사랑이야. 이건 아버지 사랑이야. 사랑이 없는 아버지는 절대 그럴 수 없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지금도 그 참외 5개만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 나가서 우리 저쪽 이쁜 어머니한테 태어난 5남매, 우리 어머니한테 태어난 4남매, 우리 9남매가 모여가지고 매년 잔치를 합니다. 처음 모여가지고 웃으면서 나누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는 이쁜 너희들 어머니만 사랑했고 너희 어머니한테 태어난 너희들은 아버지 사랑받고 컸지. 우리들은 참 서러웠어. 그랬더니 그쪽 형제간들은 얘기가 그쪽 형제간들은 계속 무슨 생각이냐. 우리 아버지는 저쪽 어머니만 사랑하고 저쪽 어머니한테는 자식들만 하고 자기들은 미워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왔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할 줄을 몰랐던 거야. 내가 치유받는 그 순간에 참외 5개 하고 두 번째 떠오르는 게 우리 아버지가 소년 가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아버지는 중국 가버리고 없고 할머니 돌아가셔버리고 12살짜리 한국 나이로 11살짜리 밑에 내 동생 거느린 얼마나 한이 맺혔을까. 막내 여동생이 3살이었답니다. 한국 나이로 2살. 그 여동생은 엄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몰라. 아버지가 들에 가서 일하고 그 어린아이가 들에 가서 가장이라고 일하고 돌아오면 그 막내 여동생이 어머니가 오는 길 들목에 나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는 그 여동생을 안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걸 미국에서 한국 돌아가서 막내 고모한테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이 없는 분이 아니라 한이 많아서 사랑을 할 줄을 모르는 분이었다는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어느 순간에 저는 알았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유산을 물려줍니다. 자식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들은 계속 나쁜 어떤 유산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한테 좋지 않는 유산도 물려준 게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설거지하고 아침밥을 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보내고 우리를 먹였던 여러분들 자식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요. 여러분 아들, 딸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사는 거 절대로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부모가 물려준 만큼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부모가 물려주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사랑은 스스로 만들기가 참 힘듭니다. 부부사랑. 목포고등학교 제가 8회 졸업생인데 서울에 8회 출신들이 꽤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윤철에다가 경제개혁 전년 한화갑에다가 한국일보 사장 박병윤에다가 전부 다 우리 8회 동창들이요. 그런데 그 6명이 함께 모입니다. 동창들 6명이 부부끼리 다 모입니다. 이게 12명이지요. 모이면 옛날 생각이 나서 꼭 목포 음식, 그러니까 큰 상에다가 반찬이 한 30가지 있는 아주 고급 그런 음식집을 찾아 방을 하나 딱 예약해서 1년에 몇 번씩 부부끼리 모이는데 참 재밌습니다. 그런데 부부끼리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한 친구 부부, 한 친구, 그 친구도 다 우리끼리 다 뭐 동갑들이니까 뭐 한 70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만은 함께 밥을 먹는데 자기 먹는 것은 아무 신경을 안 써. 오직 옆에 있는 자기 마누라 어떻게 먹이느냐. 다 늙어가는 마누라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이 친구는요, 이 반찬을 집어 먹어보다가 좀 자기 입맛에 딱 맞으면 그걸 얼른 젓가락 집어서 옆에 앉는 자기 마누라 여보 하면 그 아내는요, 그 와이프는 막 신경질을 냅니다. 여보 집에서나 그러지 여기 와서까지 여기 와서까지. 그런데 그 친구는 상관없어요. 맛있는 것만 여보 거기까지는 봐줘. 근데 국물을 떠가지고 후 부르면서 여보 그럴 때도 그 아내는 아닙니다 그러지 말으라고 창피하고 창피하게 그러고 그 친구는 신경 안 씁니다. 거기까지도 봐줘. 하도 반찬이 여러 가지니까 반찬 집어 먹어보잖아요. 저쪽 가에 맛있는 반찬이 있으면 그러면
그 친구는 아주 통째로 집어옵니다. 그 옆에다 딱 놔. 그러면 우리들은 하도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어이 자네 마누라만 입이요? 우리가 그렇게 놀리면 그 친구는 얼굴에 칠판을 깔았습니다. 이 사람들아 내 마누라 내가 먹이지. 그러면 자네들이 먹이려고? 그 친구가 한평 부잣집 아들이요. 8남매 막내입니다. 그 막내가 70이 넘었으니까 첫째는 몇 살이겠어. 그 아버지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몰라요. 부잣집 막내 아들이라는 것만 알지. 그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137이래요. 그런데 얘기가 몇 년 전에 제가 그 친구한테 또 반찬 그릇을 통째로 집어오기에 어이 상미 자네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사셨는가?